안녕하세요. 눈 중점 진료를 보고 있는 아이들 성형외과 대표원장, 성형외과 전문의 김대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케이스 소개들에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눈 이러면 사람들이 위쪽 눈만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눈 위아래를 사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쉬어가는 텀으로 눈 아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, 한동안 이제 엄청 유행했던 그런 수술이고 일반인 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눈수술법이죠. 눈밑 지방 재배치, 그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만 드리고자 합니다. 눈이 아무래도 눈 밑에가 이제 조금 20대 후반부터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30대에서 40대에 접어들면서 이 이제 눈 앞쪽 요 밑에를 막고 있는 그런 막 같은 거나 지지구조물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조금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피부 처짐도 생기지만 눈 주변에 있는 그런 지방 조직들이 밖으로 이제 밀려 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를 거치게 되죠.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고 좀 퀭해 보이고 소위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.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좀 어린 나이 10대 때부터 이게 좀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밀려 나온 지방이 그냥 들어갈 일은 별로 없다. 눈밑 지방 재배치만 심플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눈 안쪽, 소위 결막, 이게 빨간 살이죠, 뒤집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회복도 빠르고 수술한 티도 나중 되면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. 효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. 오늘 케이스로 갖고 온 이분은 40대 한 초중반 되시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가족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빨리 이런 눈밑 지방이 발달을 하신 상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업에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관리할 시간이 좀 없었다. 그래서 이제 하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그걸 듣고 오셨을 거예요. 그래서 눈 밑에 이렇게 퀭한 느낌이나 다크서클이 좀 해결을 하고 싶다. 그래서 오셨는데 이 사진 보시면 사실 동년배에 비해서도 사실 지방이 상당히 발달하신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혀있는 이 부분은 이 위에 이 부분이죠.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애교살이에요, 애교살. 요거는 지방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이렇게 있죠. 이거는 이제 소위 눈밑 고랑. 여기는 이제 쉽게 인대 같은 게 딱 잡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딱 쉽게 말해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애교살과 눈밑 고랑 사이에 여기가 딱 뻗어지면 튀어 오르는 부위가 됐죠. 근데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지방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세 군데가 구획이 나눠져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외래에서 보고 어느 지방 구획이 조금 나왔구나, 발달을 했구나, 혹은 양측에도 사실 나온 지방의 정도와 이런 것들로 좀 차이가 있는 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. 대개는 이 눈밑 고랑을 위시해서 이 아래쪽에 이 부분, 이 앞 광대 부분에 볼륨이 같이 빠져요, 보통.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노화의 첫 번째 사인을 갖다가 이 앞쪽 광대의 볼륨이 빠지는 걸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고랑은 잡혀있고 인대로 앞 광대의 볼륨은 계속 빠지면서 노화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아주는 거는 약해지면서 지방은 계속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더 부각되고 발달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. 피부에 착색이 있다거나 혈관이 좀 비친 그런 상황이 있다거나 피부 처짐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크서클이 훨씬 더 눈에 부각돼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정리는 쉽게 말해서 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과도한 지방은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. 남은 이 지방들을 원하는 위치, 보통 이 고랑을 메우는 데 쓰죠. 그래서 이 위치를 이쪽에 메우는 대로 위치를 변경을 시켜준다. 그래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해서 불필요한 데 나온 거는 없애주고 남은 거는 이 고랑을 메우는 데 이제 써준다.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. 이분이 이제 수술하시고 한 2주인가 됐을 때 약간 이게 노란 멍이 있어요, 지금. 저희가 수술할 때 이 악광대도 꺼진 부분에도 지방이식을 미세하게 또 저희는 진행을 함께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광대 쪽에 미세하게 노란 멍이 좀 남아있어요. 그래서 애교는 보통 이렇게 좀 남아요. 이 부분은 고랑 좋아지고 이제 불룩한 지방들은 상당 부분 개선이 돼서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드라마틱하다. 이것만 하셔도 사람이 5년에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, 실제로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거, 눈밑 지방 재배치는 지방과 이런 꺼진 부분에 대해서 안쪽에서 조작을 한 건데,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늘어진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좀 걸어드리면서 고정을 해드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추가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중년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하안검 수술로 넘어가는 거예요. 또 참고하실 거는 지방이 나오신 이런 케이스는 분명히 수술적으로 엄청난 개선 효과가 있다. 근데 다만 어떤 분들은 여기가 지방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피부에 착색이 있는 분이 있어요.
혈관이 피부에 되게 얇으면서 비쳐 보이시는 분이 있고, 아니면 이 눈물도랑에다가 뭔가 필러 같은 시술로 잡으시면서 그게 양이 좀 많아지다 보면은 이 얇은 눈꺼풀 아래로 필러가 비쳐 보이는, 푸르딩딩하게 비쳐 보이는,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틴들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데, 그런 것 때문에도 다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, 역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뭐 지방 제거든 이식이 재배치든 하셔가지고 되려 이제 제거량이 좀 많다 보니까 꺼져서 좀 페어 보여서 다크가 나온 것처럼 보이시는 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, 우리가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상태가, 컨디션이 어떤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환자분 맞춤식으로 수술 진행을 해드려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눈밑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